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오른 거하고 별개로 아시아 증시는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계 증시 자체는 방향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아시아 주요국들 중에서 보시면 일본 올랐고, 일본 상승, 중국은 거의 잘 버텼고 아무 일도 없었고, 한국이 오늘 좀 유달리 많이 빠진 건데, 세계 증시의 흐름과 비교를 해봤어도 오늘 한국은 유달리 많이 빠진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많이 빠졌던 거는 세계 증시가 안 좋다,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어젯밤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급락했다. 2차전지, 파나소닉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테슬라가 급락했다. 또 그리고 반도체, 온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그게 내년 전망을 안 좋게 내놨다. 그런 것 때문에 온 반도체가 급락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이죠. 걔네가 미국 증시에서 어제 급락을 하니까 그거밖에 없는 한국 증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밖에 없는 한국 증시는 특히 낙폭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방향성 자체는 특별히 일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일단 하락에 둔화되고 있는 거죠. 세계 증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월 한 15일 중순쯤부터 시작된 이 세계 증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은 다 이제 하락에 둔화됐다 혹은 하락에 정체됐다, 멈춰있다, 이 정도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안 좋은 반도체와 이 2차 전지 악재를 맞은 한국 증시는 그 와중에 이제 제일 약했던 모습을 보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하락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흐름입니다. 네, 맨날 드리는 이야기지만 똑같습니다. 하락 파동 여기서부터 몇 주간 진행이 됐는데요.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끝나는 게 자연스럽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끝난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은 이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어딘가에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반등의 신호도 없고 그렇다. 물론 이제 상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락이 멈춘 일부 증시들은 이 상방 베팅을 할 수 있는, 혹은 반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지지선들은, 약한 지지력들은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하락이 둔화됐다라고 보는 게 그냥 딱 맞다, 이 정도입니다.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 와중에 약한 친구는 조금 더 흘러내리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의 영향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지금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 하락이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됐을 수도 있고, FOMC 회의 눈치 본다고 하락이 둔화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또 그리고 금리의 상승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인데, 금리가 상승이 역시 둔화가 돼서 박스권으로 빌빌빌 하고 있으니까 증시의 하락도 멈춘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들 각자 놀고 있다, 이 정도,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각자 놀고 있다. 예.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원래 정석적으로는 하방 포지션 청산, 일부 청산하고 일부 현금 확보해서 들고 가는 게 정석적이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죠? 맨날 했던 이야기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있었던 이슈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장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OJ에서 금융 완화 정책에 약간 수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 1% 초과를 용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장기금리 1% 넘으면 안 돼라고 해서 이제 뚜껑을 씌워놨다면은, 일단 그래 금리가 1%좀 넘어가도 되지라고 하면서 1%로 막아놨던 상한 제한선, 그거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일본의 이런 금리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조금 긴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조금만 좀 더 살펴보자면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은 23년 성장률 전망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상향했고요. 지금 당장 경제가 좋다라는 거고, 24년도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의 전망을 조금 어둡게 봤고, 물가 전망치는 보시다시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긴축 우려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 긴축 우려가 좀 자극되고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식품 에너지 제외하고도 뭐 물가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여튼 인플레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BOJ 이런 내용들은 조금 뭐 긴축적이었지 않겠냐 싶긴 한데, 일단 뭐 FOMC 회의 앞둬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시장이 지난번에 워낙 많이 달려서 그런지 딱히 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시장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알고는 넘어가자.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긴축의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 물론 그 BOJ에서는 지금이 아직도 우리는 뭐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별로 완화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죠. 이런 거 알고만 넘어가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정도 이런 소식이라면은 저는 오늘 그래도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히려 금리는 일단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오늘 아침에 참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어차피 단타 매매, 어차피 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단기 매매를 단기 매매 하기 위해서 계좌를 하나 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금리 상승에 한번 베팅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한번 뭐 드려보겠습니다. 상황 봐서 나한테 기회가 오면은 한번 위쪽으로도 베팅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의 글쎄요, 이게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데는 일단 좋지 않은 베팅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타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금리를 10년물 금리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위치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의 느낌은 그래요. 지금 저의 느낌은 이거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지금 한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제가 그 금리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이 정도 높이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흐름이 멈춰 있는 것도 비슷하죠. 어쨌든 뭔가 베팅을 하고 싶으면 이제 변동성이 막 터져 나올 때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었을 때 베팅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금리도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긴 하죠. 금리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변동성이 줄어 있잖아요. 어쨌든 금리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상승 목표치가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해요. 남은 건 오버슈팅 한 방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10년물 국채 금리 앞으로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쯤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멋진 거 이거 한 방 정도는 남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먹겠다고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솔직히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매매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따라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차트, 이런 어떤 에코프로 같은 거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명확하게 좀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있는 박스권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보통 그래요. 이제 우리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견디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열심히 해서 미리 이렇게 변동성이 없을 때 좀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 이때부터는 그냥 이제 손 놓고 즐겨야 된다. 이때부터는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자 방법이 이게 다는 아니죠. 그죠? 사실 뭐 저처럼 하는 건 굉장히 깝깝한 방법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진짜 테마주도 매매를 하고 막 각종 시장 이슈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시는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때만 찾아다닌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소문난 잔치에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만 따라 들어가 갖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매매해야지,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뭐 상한가가 나왔다든가, 특히 그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이면 그 뒤로 이제 따라가서 요거를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불나방 같은 분들도, 그런 스타일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말씀도 안 드리고 뭐 그러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금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기회가 오면 한 번쯤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 예. 그걸 꼭 뭐 투기적이고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해보니까 난 이게 아니네 하시는 분들은 때려치고 딴 길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뭔가 뭔가 지금 일단 여기서 그 비교적 좀 좁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기회를 주면은 한번 보이는 대로 추종을 해서 하는 걸 일단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당장은 일단 근데 뭐 손이 나가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4.8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닌 가운데 애매한 자리에 떠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뭘 제가 진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간만 볼 겁니다. 간만 보면서 기회가 오나 안 오나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금리 투자, 일단 채권 투자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온다면 제 생각엔 결국 FOMC 회의 날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은 모르겠지만 FOMC 회의 부근이 어떤 뭐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보시면 딱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어떤 기회는 일단 없어 보인다. 매집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가격대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는 일단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어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타이밍을 잡아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뭔가 이 정도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다. 차라리 애초에 이 밑으로 확 내려오거나 애초에 이 위로 확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를 좀 해볼 생각이 있다. 난 요 정도 전략 정도를 일단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일단 돈은 다 세팅을 해놨고, 뭔가 기회가 올 때까지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금리가 제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한다라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보고 있는 이 화면은 10년물 국채금리죠. 10년물이 아니고 이보다 더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장기물 채권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뭐 20년물, 뭐 30년물, 하여튼 뭐 20년물보다 더 길게 추종하는 그런 ETF들 있죠. 그런 걸 활용해서 해볼 생각이고, 20년이나 뭐 30년. 금리가 떨어진다에 대해 베팅하려면 이런 10년물이나 이런 비교적 좀 30년보단 조금 만기가 좀 짧은 그런 채권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쭉 다 봤고, 하여튼 근데 지금은 FOMC 회의 앞두고 다들 어떤 좀 숨고르기 혹은 방향성 탐색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좀 약간 좀 순서가, 좀 말하는 순서가 좀 약간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반도체 지수 좀 잠깐 좀 볼게요. 뭐 아무런 연관성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잠깐 반도체 지수 보자면요. 이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제 붕괴시킬랑 말랑 이제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이게 선이 좀 잘 안 보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계시는 거고요. 315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3150이 어디냐면 요날 종가 2023년 2월 2일에 종가, 여기 양봉 보이시죠? 여기 양봉의 종가,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조금 넘어간 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슈팅으로 봐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이 자리에 살짝 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 어쨌든 확실히 일단 다중 고점형은 일단 만들어냈죠. 큰 측면에서요. 큰 측면에서 일단 나스닥 지수와 비스무리하게 이 쌍고점을,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서 쌍고점을, 여기가 21년 겨울 22년 봄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 덩어리고요. 그리고 큰 관점에서 어쨌든 이번에 23년 7월 8월 여름에 올해 여름에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큰 쌍고점을 만들어냈고, 이제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레벨업을 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한 착해서 요까지 올라간 거고요.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예전에 우리 코스피 말씀드렸던 코스피 선물 340이 어떤 중요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 위쪽의 세계냐 아래쪽의 세계냐, 그걸 결정짓는 그런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리의 어떤 기준선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미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 중인 건 분명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구간을 붕괴시키게 되면 이제 조금 좀 암흑의 세계로 좀 간다. 이렇게 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선이다. 예.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어떤 하락 추세 강화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코스피 선물 340을 테스트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지지력과 저항이 어떤 그만큼 이 민감한 자리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일단 할 수 있는 생각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 진행되어 있는데, 단기적인 하락에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고 하락이 멈추고 반등 시도하기 매우 자연스러운 꿈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방 추격도 멋있게 하고 매수 베팅도 멋있게 하고 하여튼 그렇다. 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차라리 위쪽으로 뭐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양봉도 안 보이고 하락 추가로 가기도 애매하고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기 약간 좀 말하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합니다만은, 참고로 중요한 거, 그죠? 이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발표 중인데, 어젯밤에는 이제 액수가 얼마 되느냐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참고로 내년 1분기 것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 8,160억 달러 차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액수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액수이긴 한데, 이미 이제 금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런 뉴스에 추가로 반응해서 막 더 급등하는 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 금리의 반응은 없다.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놓자.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얘네가 막 정말 돈 많이 찍어내는구나. 얘네가 정말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부양책, 어떤 뭐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건 사실 이 부분이죠. 8,160억 달러도, 그리고 이번 4분기에 7,76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인 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돈을 빌릴 거냐, 단기물로 막 돈을 빌릴 거냐, 아니면 장기물 얼마나 섞어가면서 돈을 빌릴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데, 그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1월 1일 오전 8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월 2일 밤. 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장기물 채권 발행을 이 비중을 높게 갖고 가버리면은 또 다시 금융시장이 난리가 날 수 있다. 단기물 발행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차라리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독일 증시 왜 독일 증시 휴장도 아닌데 왜 안 열고 있었지, 그거 서머타임 시작된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미국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또 서머타임이라고 하니까 10시 반에 개장이 아니죠. 이제 미국 증시 11시 개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여튼 피곤해졌다. 이거 밤에 잠을 좀 더 못 자게 됐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아무튼 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서머타임이 하나둘씩 끝나고 있네요. 유럽 서머타임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몇 시 개장이지? 하여튼 5시? 5시 열지 않을까요? 5시나 뭐 아니면 뭐 4시 반쯤 이제 좀 있다 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유럽이 몇 시에 여는지 저는 뭐 유럽 증시 매매 안 해서 별로 관심은 없고, 하여튼 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뭐 오르긴 올랐는데 뭐 일단 잘 버티고는 있는데, 얘는 일단은 그죠? 세계 증시 중에 유일하게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중국 증시이긴 합니다. 유일하게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중국 증시가 강해서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유달리 약했기 때문에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일단 반등이 둔화가 됐네요. 반등이 일단 둔화가 됐어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느려졌다고요. 계속 올라가는 건 유효한데 올라가는 흐름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여기쯤에서 둔화되면은 조금 좀 일단 깝깝하긴 한 거거든요. 일단 힘이 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여기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전저점입니다만은 이 자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부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쏟아진 거자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중국 증시가 진짜 의미 있는 매수세나 어떤 반등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제 생각에 이번에 이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이선 부근까지도 못 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일단 반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일단 중국 증시의 힘이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상황이다. 매수세가 약하네, 이 정도 이야기 하시면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오늘 상승 마감하면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사실 중요한 자리는 여기쯤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일단 지지력을 사거래일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 정도면 그냥 하락이 멈춘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던 하락 파동이 멈췄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뭐 최소한 여기 이 정도 자리, 지금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됐다 멈췄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이제 넘어가야 여기 있는 이날 양봉,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합니다. 10월 27일 날 이 양봉의 종가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봐주는 게 이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어떤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으나 하방 경직성이 반드시 탄력적인 반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일단 하락이 멈춰 있다. FOMC 등등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하락이 멈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뭐 일본 경제가 올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일단은 뭐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그다지 일단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어떤 뭐 대세의 지장은 없어 보인다. FOMC라든가 뭐 그런 거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본 엔화는 뭐 보시다시피 150엔을 다시 돌파한 착을 살짝 하는 모습인데, 일단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는데 요즘에 자꾸 이런 좀 어떤 떨떠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자산군들이 좀 몇 개가 좀 있네요. 그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여기서 어떤 저항을 소화하고 이 정도 넘어갔으면 이제 탄력적으로 쭉 올라주는 게 맞는데, 요즘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뭐 부담스러운지 시장에 힘이 없는지 무슨 재료가 없는지 하여튼 이렇게 급등할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한번 죽이고 나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좀 둔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엔화가 지금 이런 꼬라지를 보였다는 거, 일단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방향성은 위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탄력적으로 올라갈 생각은 일단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상승세가 조금 좀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예가 여기 있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가 그랬잖아요. 원래 이쯤 했으면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갔으면 원래 대폭등을 하면서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 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이게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런 친구들이 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죠?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패턴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 개인들이 똑똑해져서 그런가? 패턴을 달달 외워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하여튼 패턴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는 잘 일단 안 움직여주고 있다. 요즘 자산들이요. 일부 자산들이.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봐야 되죠? 위안화 잠깐 볼까요? 위안화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위안화의 방향성도 일단 위쪽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위쪽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얘도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달러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왜 오르는지는 뭐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BOJ의 뭐 그런 영향 때문에 오르나? 조금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하여튼 뭐 근데 뭐 이 정도 오르는데 특별한 달러가 뭐 재료가 있어야 오를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죠? 그래서 쭉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뭘까 하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계 증시의 그런 영향보다는 미국의 테슬라, 그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영향 때문에 좀 오늘 한국 증시만 오늘 좀 유달리 약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한국 증시가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한국 증시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선물 309를 붕괴시켰죠. 그리고 저점도 낮췄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락이 잘 진행 중인 겁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을 더 연장하겠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준 건데, 그건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 딱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의미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냥 이것도 하락 둔화, 이게 하락이 계속
수월하게 진행이 될지는 제 생각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그게 어떤 좀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저점 낮아졌고 하락이 더 진행되니까 앞으로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연장된다라고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도 하루에 시장이 이제 시가가 311.6이었단 말이죠. 근데 종가가 307이니까 오늘만 해도 자그마치 하루에 한 4포인트 선물이 4포인트 저 위에 고점 저점까지 하면은 장난이 아니죠. 요즘 변동성이 하루에 선물이 막 5포인트 6포인트씩 움직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요. 하루에 5포인트는 쉽게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을 가진 시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이 309죠. 오늘 종가 307이에요. 309를 물론 붕괴시킨 거 맞는데 이거 꼴랑 2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는 이거는 아직 309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을 감안하면 하루에 5포인트 쉽게 움직이는데 2포인트 살짝 깼다라고 해서 이게 309 자리를 완전히 죽였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30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실질적으로는 이거 그냥 하락이 둔화돼서 솔직히 언제든지 좀 탄력적인 반등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거죠. 분명한 건 탄력적인 반등을 위한 자리는 못 넘어가고 있고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방 투자는 저는 계속 들고 간다. 예,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혹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죠. 정석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일부 남겨놓고 일부는 현금 갖고 가는 게 맞다. 그죠? 이 정도 했으면 하락도 둔화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석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일단 붕괴시켜서 하락 진행되겠다는 의지는 보였는데 이거 반만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309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오늘 이거 저점도 낮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번 하락 파동이 더 연장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그게 맞는데 고지고대로 이게 앞으로 계속 빠진다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자리가 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하루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고요. 오늘도 코스닥 150 지수가 3.4%, 이 정도면은 평상시에는 급락 폭락이라고 하죠. 지수가 3, 4% 폭락, 이거는 급락이죠.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요즘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보면 하루 3%, 4% 움직이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좀 고려하면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사실 어쩌면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오늘의 하락을 보여주고 다음날 되돌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날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고지고대로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 이 엄청난 고변동성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기서 하락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되고 싶으면 오늘 선물이 한 뭐 305나 뭐 304 정도 때는 내려가야 그래야 진짜 아니면 뭐 코스닥 150도 오늘 뭐 3.4% 빠졌지만 뭐 오늘 한 5%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많이 빠졌구나. 이거 진짜 하락 추세 연장되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 지금 변동성 상황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 상황에서는 이 정도 움직이는 걸 갖고는 조금 좀 어떤 해석에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쭉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래간만에 드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을 누적시키자. 그죠? 수익을 누적시키자. 자꾸 내 계좌에 돈이 쌓여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하여튼 손해를 누적시키는 거는 쉽게들 하시는데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는 다들 잘 못 참으시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인데 부자가 되는 거를 정작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꾸 계좌 쳐다보지 마세요. 이래저래. 계좌를 쳐다보는 거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쳐다보는 거지, 계좌 쳐다보는 거는 평상시에 일단 어느 정도 수익궤도에 올라왔으면 계좌를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맨날 드리던 이야기도 드려봤고 환율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방향성 잘 보이지 않아서 딱히 드릴 이야기 없다. 하여튼 근데 상승 추세인 거는 분명하다. 상승이 둔화되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 봤죠? 하이닉스 눌림시 매수라고 해서 이게 아무 때나 눌림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지력이 일단 양봉 나오고 나서 매수하랴. 일단 양봉 나오고 나서 매수하라는 게 일단 저의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눌림시 매수가 맞죠. 정석적으로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빠져야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언제 구체적으로 눌림시 매수를 할지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함부로 바닥 잡으려 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그래요. 하이닉스가 뭐 물론 고점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조금 좀 현실적으로 좀 보자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자리가 어떤 박스권 상단, 이 자리가 어떤 박스권 하단 정도로 일단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가격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랫동안 버텼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성치 못했거든요, 움직임이. 그리고 뭐 고점도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뭐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 높아지니까 상승 추세인데, 네, 현실적인 의미는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기서 얼마 못 버티고 지금 바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오버슈팅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죠. 오버슈팅 줬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확 내려꽂는 이런 경우도, 그러면서 아래 박스권 하단 붕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이 그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키기 위한, 힘을 축적하기 위한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 박스권 하단도 굉장히 무거운 지지선인 건 틀림없죠. 딱 봤고요. 뭐 삼성전자는 여기 오늘 저기 6만 7천 원 자리에서 한 3거래일간 지지력 만들어놨는데, 이 지지력을 일단 훼손했다. 요런 식으로 또 N자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한 6만 6천 원 라인이,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기입니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이 어떤 삼성전자 큰 박스권의 하단은 6만 6천 원이죠. 근데 조금 좀 현실적인 박스권 하단, 진짜 중요한 의미 박스권 하단 자리는 6만 6,600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6,600원 자리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일단 지지력이 안 보였기 때문에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과 달리 계속해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 속도와 각도가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서 고점이 낮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고점이 자꾸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면은 장차 이 직전 장차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졌다.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너무나 안 빠지고 위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만약에 6만 6천 원 자리, 이 자리 대충 붕괴시키면서 이 밑으로 레벨 다운을 해버리면은 코스피는 정말 좀 분위기가 암울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이야기죠. 참고로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를 크게 보니까 지금 6만 6천 원이 중요한 자리이긴 하네요. 예. 반도체 지수와 비슷한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40, 코스피 선물 340, 반도체 지수 좀 전에 얼마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죠? 이 4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6만 6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영역, 안 좋은 영역,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봤네요. 오늘 미국 증시, 일단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겠죠. 어제 매수세 일단 또 확인을 했으니까, 어제 일단 상승을 하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또다시 시도를 할 텐데, 위쪽에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죠.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날 저기 시가 보시면 됩니다. 10월 26일 목요일날 음봉의 시가,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일봉상 기준으로 해서 14,425, 430 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저항 테스트 예정입니다. 이거 넘어가야 탄력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봉으로 보면 조금씩 또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분봉으로 봐도 그림 비슷하죠. 대략적으로 나스닥 30분봉인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죠. 여기 넘어가면 탄력적인 반등, 이거 붕괴되면 이 자리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 정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S&P도 뭐 숫자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S&P도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제 어딘가에 넘어가야 되는데 4200 넘어가야 탄력적인 반등인데 4200 여기 이날 목요일 시가입니다. 4200 넘어가야 중요한 탄력적인 반등인데 4200 오늘 밤 뭐 저항 테스트 하겠지 싶은데 일단 나스닥보다 약해서 별로 일단 희망은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여기는 여기는 중요한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 저항 테스트 할 거다. 이 자리가 16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0 정도 그 자리 저항 테스트 할 예정이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어쨌든 뭐 단기적인 매매할 준비는 다 끝내놨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가지고 그 단타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준비도 다 해놨으니까 오늘 밤부터 조금 열심히 볼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선물은 뭐 잘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 기회가 오면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뭐 하면은 이제 뭔가 오늘 밤에 하면은 또 내일 아침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밤 뭐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 이런 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지켜보다가 뭐 기회 오면 잡고 기회 안 오면 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